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시 마산 하포구 창동에 위치한 경남은행 옛 본점 건물이 올해 안으로 철거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는 은행이 없어짐에 따른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향후 영업창구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시대를 풍미한 상징적 건물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진해 근대건조물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전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유진상 창원대 교수 나오셨고요.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창원시의회 이원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창동 경남은행이 사실 예전에는 경남은행 본점이었죠. 그래서 이곳이 갖는 어떤 유무형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경남은행은 52년 전인 1970년 5월 20일에 임시 본점인 마산 하포구 오동동에 위치한 상업은행 마산 지점에서 출범했습니다. 이후 5개월 뒤인 인근 창동 172번지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면적 1,461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정식 본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개업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축하 예금을 가입하면서 첫 고객으로서 등록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지역 내에 큰 관심이 끌게 되어서 이런 관심 속에 개점 첫날에 2억 6,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예금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네. 당초 자본금 3억에 54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던 경남은행이 재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총 자산 48조, 직원 수는 5천 명이 넘는 건실한 기업으로 지금은 거듭났습니다. 네. 경남은행이 이렇게 성장함에 있어서는 큰 힘이 됐던 곳은 아마 경남 마산일 겁니다. 마산은 동해안과 서해안에 있는 상권의 중심지였고요. 1953년 휴전 이후에는 제조업 위주의 공업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문제는 산업화에 뒷받침을 해줄 금융기관의 부재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1967년 1월에 정부에서는 지방은행을 설치를 검토한다고 밝혔었고 그해 말에 마산상공회의소에서 경남은행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1970년 5월에 경남은행이 설립되었습니다. 네. 이후 52년간 경남은행은 마산의 중심에서 외환위기 등 숱한 어려움들을 지역민들의 곁을 지켜오면서 잘 이겨내왔고 얼어붙은 지역의 경제 온기에도 활력을 넣었습니다. 지역 환원에도 많이 애를 썼었고 지역과 공동 성장을 하기 위해서 애써온 가족 같은 늘 함께 해온 타 지역에 있는 이제 일반 은행들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지역 경남은행입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은행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건축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1970년대 지어졌다라고 알려지는데 건축물로서도 어떤 가치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1970년 당시 사무소 건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아주 일반적인 형태로 지어졌는데 네. 좀 특이한 걸 살펴보면 옥상 부분을 마치 이제 작은 기둥들이 연속된 것처럼 해서 마치 3층처럼 보이게 건물 실제로는 2층인데 아, 네. 이제 은행이니까 뭔가 좀 규모 있어 보이게 하고 싶은 디자인이 좀 특징적인데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건축 형태적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현재 근대 건조물이라든지 등록문화재 우리가 이런 걸 규정할 때 현재로부터 50년 이전이라고 보통 규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평범해 보이지만 현재로부터 50년 이전의 것들은 나중에 좀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으니까 네.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1970년 준공했으니까 올해 52년째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경남은행이 이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안전이 최우선이잖아요. 금융적인 안전도 있지만 이미지상으로 또 물리적인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고 하지만 아직 경남은행 측에서는 이 건물을 어떤 형태로 예를 들면 철거를 했다 하더라도 다른 형식으로 뭔가 형태를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데 예를 들면 저 이제 제안해주고 싶은 게 흑백다방 저희 네. 방송에서 몇 번 네. 다뤘잖아요. 흑백다방의 외관이 원래 외관이 아닙니다. 근데 흑백다방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기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를 생각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 현재 보존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방식의 보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적지 않은 시간이 쌓여온 만큼 여러 의미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에게도 이 경남은행이 갖는 가치, 추억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는 관련된 추억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네, 저는 아무래도 지금 30대이다 보니까 마산 사람이기도 하고 해서 초중고를 다 마산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항상 창동에서 그렇죠, 친구들을 그렇죠. 만났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경남은행 본점 앞에서 창동지점 앞에서 만나자, 경남은행 사거리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 했었습니다. 약속의 중심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인들한테 여쭤보니 경남은행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하루에 수백 번도 넘게끔 이렇게. 그만큼 경남은행 창동 지점을 찾는 분들이 그렇죠. 많았다. 또 어떤 분들은 경남은행 주식을 이제 경남은행 어려울 때 주식을 네. 샀다는 분들도 있으시고 음. 또 처음으로 월급 받아서 예금을 했다는 분들도 네. 계시고 여기서 적금을 타서 결혼을 네.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예전에는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래됐다고 생각 못 했습니다. 학생 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보니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5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는 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는 고령 고객을 위한 어르신 전용 상담 창구가 있었던 것들도 네. 이제 좋은 마케팅이었다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양한 각양각색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철거를 결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오래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철거 이유는 아무래도 1970년에 지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금은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예, 경남은행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30년 이상 된 건물들은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다 보니까 52년 된 경남은행 건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철거 대상에 올라간 것이죠.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새로운 건물에 대한 계획 아직 나온 게 없는 거죠? 네, 사실 새로운 건축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은 진행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철거한 후에 재건축을 하면 경남은행 지점을 다시 세우는 부분까지는 이제 확정이 되었고 추가 공간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역사관이라든지 영업 지점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철거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는 철거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네. 재건축을 할 것인데 만약 영업점만 한다면 내년 안에 신축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의 공간을 추가적으로 뭐 활용을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철거가 시작되고 앞으로 그 새로운 건물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지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 의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타이밍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경남은행이 워낙에 이 지역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섣불리 결정을 안 하고 지금 경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좋은 타이밍인데 사실 경남은행 92년까지 이 건물이 경남은행의 본점이었거든요. 네. 사실 본점을 이제 저쪽 그 마산역 앞으로 옮긴 게 좀 됐기 때문에 그 역할은 상실했지만 사실 상인하고 지역민이 경남 최고의 경제를 이끌었다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시민들의 기억을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건물은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해서 무언가 기억을 환기시키는 걸 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의견은 지금 기존 여기 있던 경남은행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규모를 줄여서라도 현재 연령, 상권 현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완전히 폐점하지 말고 경남은행에서 이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쪽이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편의를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의견이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지역민들이 많은 만큼 경남은행 입장에서 말씀처럼 지역민의 입장을 좀 경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요즘에는 그 디지털 거래가 늘어나면서 경남은행뿐만 아니라 이 오프라인 은행들이 하나둘 좀 사라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은행이 아무리 지역민의 마음을 헤아린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부를 창출해야 되는 네.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생겨나는 게 이제 혁신점포라고 하는 것들인데, 혁신점포. 예, 은행원 수를 줄이고 그 자리에 키오스크라든지 STM이라고 하는 종합금융기기가 있는데, 네. STM이 뭐의 약자냐면 스마트 텔러 머신이에요. 지능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서 대화를 하면서 직원 없이 우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ATM보다 한 단계 진화된. 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번호표 자체가 지금 은행에서 다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창동, 오동동 같은 경우는 노년층,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불만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현상은 꼭 이 경남은행뿐만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은행 현황인데, 예를 들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이게 이제 4대 은행인데, 네. 빠른 속도로 지점 점포들을 지금 조금씩 폐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점포 계획은 거의 미미하고, 그리고 신규 점포가 계획될 때는 대부분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는 아까 말하는 STM 기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 위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노년층과 장애인들 서비스 사각지대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변하는 그 기술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장애인이나 노년층을 위한 별도의 창구 같은 것들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 경남은행이 좀 선도적으로 다른 네. 은행과는 다르다. 복지도 챙기는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은행이라는 것이 지역민의 삶과 맞닿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지 행정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쨌든 진해 근대건축물 심의위에서 활동도 하시고 도시재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런 사례들 좀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국내 사례가 본받을 만한 게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본받을 만한 사례가 많이 있죠. 네, 건물이 지속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들은 그 건물 안에 있는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례들 이제 예를 들면 가장 가깝게는 창동 시민극장이 있어요. 네. 창동 시민극장이 최근에 재개관을 했거든요. 바로 어. 근처에 있는데 옛날 형태가 별로 안 보여요. 마감을 싹 해가지고.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객석이나 일부 조금 옛날 기억이 환기되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사실 그 시민극장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져 가지고 지역 최초의 미니소, 그 다음에 공회당, 네. 사람들 다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뭐 체육활동도 아. 하고 그런 공회당, 심지어 독립운동가들의 집회소, 오. 그리고 나서 시민극장을 한참 하다가 아주 네. 최근에는 또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쓰일 정도로 어. 정말 다이나믹한 지역의 상권의 변화와 역사의 변화를 그대로 담고 있잖아요. 이 사실 자체,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실 시민극장도 아마 이제 올 후반이나 내년 초에 근대 건조물로 지정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 그게 이제 형태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누가 돌리느냐. 음. 여기 예총과 시민단체에서 지금 자유로운 형태로 운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살아 있어야지 건물이 기능이 스톱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꼭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광주에 가면 전일 빌딩이라고 있는데요. 네. 5.18 그 광주 민주항쟁 때 헬기에서 네. 네. 사격을 했네 안 했네 왈가왈부 되게 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전일 빌딩에 그 200 몇 개의 탄환 자국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그 10층짜리 빌딩에 한 3분의 1 정도는 오피스 기능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그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 심지어 옥상에서는 그 금남로하고 전남도청 일대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휴게 데크 이런 것들을 해서 아주 지금 공간 효율성이 잘 쓰이고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고민들, 마산 지역에는 이런 고민이 먼저 시작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인데 어떤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염두에 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서성동 성매매 직결지 같은 경우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창원시에서 성평등과 여성인권 침해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폐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11,44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 면적을 250억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들을 반영하여 진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역의 경우 전북, 전주에서는 선미촌이라고 해서 60년 동안 성매매 직결지를 문화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서 도시 재생을 하였고 실제 옛 공간들을 그대로 보존해서 특색 있는 예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박물관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등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역사들을 남겨서 후손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시의회에서도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다녀왔었는데요. 네. 이처럼 공간이 주는 역사성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서정동 성매매 직결지는 현재 주민문화공간, 노인문화공간, 청소년문화공간으로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여성 인권 공간이 포함되지 않아서 네. 사실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1107년 동안이나 인권 유린이 현장이 되었는데도 네. 이런 아픈 역사의 기록을 할 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지금 시민단체의 불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예산 문제라든지 뭐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곳에 역사관이나 어떤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시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어떤 공간에 논의든 간에 처음부터 하는 게 가장 좋죠. 우리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뭐 시민들의 공간을 만들 때나 정책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이 시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일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고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또 타당성을 검토하는 일들이 같이 있고요. 시작할 때 의견을 반영하게 된다면 이렇게 중간에 바꿔서 뭐 설계 변경이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라든지 기간 낭비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은 뭐 이제 예산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수렴해서 그 의견들을 이제 접목해서 네. 그 규모와 예산을 정해서 세워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만약에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이 생긴다면 어떤 공간이 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전문가 의견이 궁금한데요. 지금 앞에 사례들을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유사한 케이스로 제가 답을 드린다면 한국은행 본관이 1912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건물인데 현재 지금 화폐박물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은행이잖아요. 네. 아이디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화폐박물관으로 쓰고 있고 그 한국은행 본관이 원래 있던 자리가 그 사연이 되게 많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 사연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해놨고 그러니까 켜켜이 쌓여있는 역사의 층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고 현재로는 화폐박물관. 그러니까 은행으로서는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이었고 경남은행도 그런 스토리텔링을 좀 발굴을 해가지고 은행 업무를 겸하면서 네.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온 내용들, 시민들을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동안 우리 창원 시민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자주 이용된 공간이며 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의 편의와 니즈를 파악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공청회나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본 바로는 영업정이 신속히 다시 들어서서 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이 지역 이용인들의 특성상 이제 고령층이 많다 보니 대면을 할 수 있는 영업 창구가 꼭 생기기를 바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남겨야 할 것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또 경남은행 또 오늘 나와 계시지만 유진상 교수님 같은 각종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고요. 네. 시민분들과 전문가분들 다 의견 합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껏 52년 함께 해왔고 지금 뭐 앞으로도 이제 함께 할 거라고 믿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모든 마음들을 반영해서 주민들과 함께 크게 다시 한번 더 크게 동반성장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남아주길 바라봅니다. 그거는 건물의 공간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으로 경남은행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계획들 세워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은행 건물이 하나씩 사라지는 건 시대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에 깃든 의미까지 사라진다는 건 지역민으로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남은행의 주 설립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기업 자금 지원이었습니다. 현재 창원시와 시민의 성장이 있기까지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요. 경남은행 철거를 앞두고 그 가치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함께 모아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